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 거래하실 때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일단 이렇게 중고차 개인 거래를 왔을 때에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시운전이고요. 대부분 개인 거래를 하실 때 잠깐 간단하게 1, 2년 탈차, 좀 가성비 있는 차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잘 굴러가는지, 제동은 문제 없는지, 악셀 밟았을 때 반응은 어떤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이렇게 시운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고 유무, 원부조회 뭐 여러 가지 해봐야겠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시운전하는 장면으로 영상을 담아봤고요.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거래는 만나자마자 시운전부터 하는 거구나? 뭐 시운전도 중요하지만 뭐 일단은 외판이 그래도 정상적인지는 봐야겠죠. 사용감은 물론 있겠지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바로 시운전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시운전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추후에 나갈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사고 보는 법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본넷을 열어서 어떤 걸 봐야 되냐, 당연히 뭐 휀다 이런 볼트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봐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식이 꽤 있기 때문에 볼트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건지 풀러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연식 때문에 녹이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건지 구분하기가 꽤나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수도권에 거주 중이시고 수도권에서 거래를 하신다, 근처 성능점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고차 딜러들도 차량을 매입을 할 때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누유가 있는지 점검을 맡기는 곳인데, 국산차는 대략 한 3만 원 이내, 수입차는 한 5만 원 정도 왔다 갔다로 간단하게 검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운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한번 교환하겠다, 누유를 점검해달라 라고도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창문이 안 내려가고 문이 안 잠기고 라이트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조작해봐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누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운행에 지장도 없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센터 가서 리프트 띄워보고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리프트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누유는 다 촉촉하게 맺혀 있습니다. 옆면인 체인 카바나 윗면인 로커한 카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커버만 제거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부펜이나 뭐 미션 같은 경우 배터리 쪽에 가려져 있어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누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준준형 차,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언더커버가 밑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셀카봉 있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후레쉬를 켜신 다음에 셀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한번 훑으시면 이런 부분 좀 떡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센터에 갈 수 없다, 요렇게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셀카봉 필수네. 셀카봉 꼭 챙겨가세요. 또 다른 꿀팁은 없어? 또 다른 꿀팁은 이제 개인 거래면 차량 상태는 복불복이겠지만 무조건 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고 구매하시는 분도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시세를 모르고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거래만 알아보지 마시고 중고차 매매단지 뭐 광고 어플에 나와 있는 부분도 내가 구매할 차가 연식 키로수가 요 정도고 가격이 요 정도고 사고가 요 정도고 옵션이 요 정도다, 그러면 요 정도 시세가 맞겠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개인 거래를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마음에 들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네. 근데 명의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같이 손을 잡고 등록사업소로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등록증 제시하고 사인하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구매자가 시간이 없어서 판매자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비대면스럽게 명의이전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입력을 한 매도인 인감이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꼭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이 판매자한테 받아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서류까지 다 줬는데 이전 안 하고 대포차로 내 명의인데 과속카메라 찍히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구매자의 경우 이렇게 받아와서 금액을 송금을 해줬는데 저당 압류가 걸려 있어서 명의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등록사업소로 가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에 제3자 사기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판매하시는 분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거래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충분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만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개인 거래를 진행을 하신다면 꼭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못하겠다, 내가 신경 쓰다가 혹시나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